Sorry, Beckman. I'm terrified beyond the capacity for rational thought. Oh no. 솔직히 저랑 비슷한 또래인 분들, 지금 30대 중후반인 분들 중에서 고스트버스터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40대는 말할 것도 없죠. 저 역시 어린 시절에 비디오 테이프로 빌려본 고스트버스터즈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원래 그 시기의 어린애들은 유니폼을 입은 집단에 엄청난 동경을 품기 마련이죠. 그런 동경을 이용해서 나온 작품이 독수리 오형제, 그러니까 과학 닌자 대 가차맨 같은 애니메이션이나 우리나라에는 후레쉬맨으로 알려진 슈퍼전대 시리즈일 겁니다. 이런 작품이 아니더라도 어린아이들은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동경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경찰청 사람들이나 일요일에 해주는 미국 9.11 실황을 담은 쇼를 항상 재밌게 시청하곤 했으니까요. 그런 어린이들에게 고스트버스터즈는 완벽한 영화였습니다. 신나는 주제가는 특유의 가벼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주인공 일행의 경쾌한 행동은 어린이의 시선을 잡아두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전설이 된 마시멜로 유령인 스테이 퍼프트 마시멜로맨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2편도 좋아했지만 역시 기억에 남는 건 1편이었어요. 이 중년의 아저씨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영웅으로 보이던 시절입니다. 그럼요, 빌 머리는 우리 시대의 영웅이죠. 코미디언 출신의 뛰어난 연기자를 생각해보면 보통 로빈 윌리엄스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이후 짐 캐리 같은 이들이 떠오르지만 저 개인에게는 여전히 빌 머리입니다. 워낙 전설이 된 영화고 관련된 게임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가 페미컴으로 고스트버스터즈 게임을 한 이야기를 하다간 리뷰를 시작하지도 못할 것 같으니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기 있는 시리즈가 90년대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라졌으니 얼마나 아쉬움이 많겠습니까? 저는 90년대에 들어와서야 고스트버스터즈를 봤는데도 팬이 되었으니 아쉽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후속작 리부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엎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리부트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크리스 햄스워스는 대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기 고스트버스터즈의 리부트 계획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마하니 아이반 라이트만의 아이디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페미니즘이죠. 예, 페미니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페미니즘 맞습니다. 아니, 소방관처럼 방호복 입은 사람들이 유령 때려잡는 이야기에 페미니즘이라니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인가 싶겠지만 진짜입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감독은 남성 페미니스트인 폴 페이그로 하고 SNL에 출연하는 인기 여성 출연진들로 주인공 일행을 채운다는 발상, 상상을 초월하는 걸크러쉬의 파워로 유령들을 싸그리 잡아버리겠다는 그 발칙한 상상. 201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5년, 거의 6년 전입니다. 이 시절에는 그래도 고스트버스터즈의 일행들을 성별 전환해버리고 원조 주인공들을 카메오 취급해도 사람들은 오 멋지다 라고 반응을 할 리가 없었죠. 당시에도 엄청난 논란에 휩싸이고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물론 일부 평론가들은 엄지손가락을 들면서 칭찬했지만 뭐 다 그런 거죠. 페미니즘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발상도 웃긴데 그걸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태도는 페미니즘과 아무 상관없는 관객들에게도 거부감을 줄 정도였습니다. 여성주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영화를 그저 페미니즘 바람에 슬쩍 올라타서 돈을 좀 만져보겠다는 그 얄팍한 수작은 흥행참패로 이어졌고 리부트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다시 한번 고스트버스터즈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코웃음을 쳤어요. 어차피 우리가 아는 고스트버스터즈는 90년대의 어린이 시절을 보낸 우리 세대의 추억 속의 물건일 뿐이지 이걸 다시 새로운 배우들이 펼쳐가 봤자 우리의 영웅들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는 그런 저의 냉소적인 기대를 어느 정도는 무너뜨린 작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철진한 이야기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영화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리에 앉아서 지나간 20세기를 그리워하며 고스트버스터즈를 함께 살펴보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이야기는 샨도르 광업에 침입하는 차량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도구들이 보입니다. 어떤 유령을 잡으려는 듯 유령 덫을 들고 전통적인 고스트 버스터즈의 방식으로 포획을 시도하는 노인. 하지만 예기치 않게 전원은 끊기고 노인은 유령에 의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난한 시작이죠. 노인이 누구인가 하는 의문도 남기고 유령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는 긴장감도 주면서 본격적으로 주인공 가족이 등장하는 진행.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홀로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 칼리는 경제난에 시달려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고, 아들 트레버는 성실하지 못해 보이고, 딸 피비는 무척 영리하지만 교육 환경이 엉망입니다. 그보다 심각한 건 이 친구의 유머 감각인데, Hey, how are the jokes coming along? Why should you never trust atoms? Because they make up everything. 그러니까 이과 나오신 분들은 이런 농담을 하면서 깔깔 웃는다는 말이죠. 대단한데요? 아무튼 서머빌이라는 오클라호마주의 깡촌에 위치한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하는 가족. 하지만 할아버지의 유산은 오직 서머빌의 저택뿐이라고 하는군요. 설상가상으로 딸과 사이도 안 좋았던 이 할아버지는 흑밭 농부라 불린 모양입니다. 사유지 근처에는 요한계시록 내용을 적어놓은 나무 팻말이 보이고 집안의 풍경도 이상합니다. 아마 초반에 사망한 그 할아버지인 것 같군요. 그리고 이야기는 지루한 진행을 이어갑니다. 트레버는 흑인 여자애를 꼬시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여동생 피비는 학교에서 지질학자 선생님인 게리를 만납니다. 물론 총각인 게리는 혼자인 칼리에게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 세계는 척키는 영화지만 고스트버스터즈는 실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군요. 가장 먼저 이상을 눈치챈 것은 피비였습니다. 집안에는 분명히 유령이 있어요. 유령이랑 체스도 두고 유령이 뭔가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과학자인 피비는 당연하게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과학은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격언은 다 틀렸나 봅니다. 아무튼 우연히 들어가게 된 할아버지의 지하실, 그곳에서 우리는 너무나 반가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PKE 개츠기의 모습도 보이고 유령 덫, 저걸 뮤온 트랩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초소형 입자 가속기인 프로톤 팩도 있습니다. 무려 양성자 빔을 발사하는 휴대용 결전병기죠. 80년대생 소년들은 이런 걸 보면서 놀았습니다. 보고 있나 00년생들? 니들이 어벤져스 볼 때 우리는 고스트버스터즈가 있었다 이거야. 그리고 피비는 게리 선생님과 힘을 합쳐서 유령을 풀어줍니다.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바로 실패하죠. 참고로 여기 이 친구는 팟캐스트라는 별명을 지녔는데 원래부터 심령 현상이나 초자연 현상에 관심을 두고 방송도 하는 그냥 평범한 조력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돌고 돌아서 진실에 다가갑니다. 바로 고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고저라는 악령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열쇠지기와 문지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고저? 세상에 고저라니?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고저라면 바로... 이 엄청난 여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오리지널 고스트버스터즈가 힘을 합쳐서 겨우 쓰러뜨린 수메르의 파괴신. 그렇다면 이건 1편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다는 건가요? 고작 이런 꼬꼬마들하고 보충학교 선생님이? 그리고 피비가 집에서 스팽글러의 유니폼과 안경을 찾아냈을 때 고스트버스터즈의 팬들은 입을 다물 수 없었을 겁니다. 이곤 스팽글러, 맙소사. 제가 고스트버스터즈에서 두 번째로 좋아했던 멤버입니다. 처음 시작한 세 멤버 중에서 말입니다. 아무튼 이곤 스팽글러라니 정말 추억의 이름이군요. 하지만 좀 슬프기도 한 장면입니다. 해롤드 레미스라는 이름의 헐리우드 영화인이 이곤의 배우인데 이분은 사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사랑의 블랙홀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슬픈 이유는 이분이 2014년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그를, 그의 유니폼과 안경을 보는 피비의 모습으로 추모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연스럽게 유령과 대화하며 기계를 고치기 시작하는 피비. 게다가 피비는 수리하면서 이게 사이클론 트론이라는 걸 알아냅니다. 아니 대체 무슨 초딩이 입자 가속기를 알고 그 부품이며 구조를 알고 있나요? 얘도 천재일까요? 그리고 엄마는 지질학자 선생님 게리와 데이트를 한다고 나가고 파비는 입자 가속기 프로톤 팩을 실험합니다. 그리고 둘은 곧장 주위의 유령 먹개비를 잡으러 가는데 초딩 둘로는 너무 어설프죠. 그때 피비의 오빠인 트레버가 수리한 중고 차량을 타고 나오는데
아니 잠깐만, 이거 울어도 되나요? 이거 액토1이잖아요. 1편에서 아저씨들이 타고 다니던 차, 이게 아직도 굴러간다고? 2020년대에 굴러간단 말입니까? 감동의 도가니탕에 빠져서 흠뻑 눈물을 쏟고 싶은 마음은 뒤로 하고 의문이 먼저 듭니다. 이거 1984년 기준으로도 중고차였다고요? 아저씨들이 중고차 사서 개조한 건데 그게 36년의 시간을 지나서 작동한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관리를 엄청 잘했다면 썩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기도 해서 납득이 되는 이 미묘한 느낌. 와, 여러분,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 고스트버스터즈라고요. 거기에 유치하게만 보이는 이 차량의 작동 방식도 원작의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고스트버스터즈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운전을 잘하고 차량의 장치를 어떻게 그렇게 잘 사용하고 뮤온 트랩으로 유령 따라잡는 동안 양전자 빔으로 유령을 잡아놓는 고스트버스터즈의 대유령 공략법은 어떻게 아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미칠 것 같지만 그게 문제입니까? 이제 추억은 되살아났고 저는 지금 신났는데? 개연성? 그게 뭔데요? 아직도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튼 마을에 박살을 내놓은 초딩 둘과 중딩 하나는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피비는 유튜브 영상으로 봤던 고스트버스터즈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전화를 받는데 Raise a cult and we're closed. Wait! I only get one phone call. Are you Ray Stans, the Ghostbuster? And now I'm hanging up. Hang on, please. 레이 스탠치였습니다. 세상에, 진짜 레이 스탠치가 전화를 받아서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해줍니다. 이거는 미쳐서 유령 잡겠다고 어디론가 가버렸고 리더였던 피터는 대학 교수가 되었고 객원 멤버로 들어왔던 윈스턴은 아예 잘나가는 사업가가 되어서 엄청난 부자가 된 모양입니다. 그 와중에 레이, 이 아저씨는 장사도 안 되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고스트버스터즈가 문을 닫은 이유는 레이건 시대가 끝나서가 아니라 유령을 너무 잘 잡아서 유령이 없어진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완벽한 충치 치료약이 나와서 치과 의사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완벽한 탈모 치료제가 나와서 모발 이식하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가 선을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진실을 알게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든 밖으로 나오는데 그 사이에 게리가 풀려난 열쇠지기에게 공격당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기에 이 작은 유령들이 나옵니다. 마시멜로 유령이라니. 이 귀여움으로 고스트버스터즈의 마스코트가 된 마시멜로 유령. 한편 당연하다는 듯 칼리도 유령에 빙의되는데 근데 아이들은 정말 이상한 애들처럼 행동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자기 엄마가 눈이 붉게 된 채로 저런, 누가 들어도 악마 같은 소리로 말하는데 엄마 괜찮냐고 가까이 다가가나요? 아니 봐봐, 몸을 막 흔드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 건가요? 그리고 칼리에게 빙의된 주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I don't know. 이 대사도 1편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군요. 제 기억에는 인물과 느낌만 다를 뿐 대사는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대사나 장면들도 오마주가 많습니다. 출동하는 액토1 장면도 1편의 오마주고요. 그리고 칼리와 게리는 빙의된 채로 관계를 맺고 마침내 고저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사실 이곤 스팽글러는 이 마을에서 고저를 완벽하게 잡아두려고 했습니다. 이보 샨도르는 서머빌의 설립자였고 1편에 나온 고저 신전의 기둥들은 이곳 서머빌의 샨도르 광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편의 배우에는 이보 샨도르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혼자서 그 사실을 알아내고 고저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를 막기 위해 유령이 나오려고 하면 자동으로 양전자 빔을 쏴서 그들을 막아내는 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매번 이상하게 나던 지진은 바로 고저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흑반 농부라는 별명도 사실은 자신이 소유한 사유지의 땅에 거대한 유령 덫을 설치해서 고저를 완전히 봉인하려고 준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부활한 고저는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전에는 이 모습이 참 강렬하게 느껴졌지만 역시 시대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좀 시대착오적인 디자인 센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딘지 모르게 B급 향기가 풍기는 데다 이 조명이며 신전 건물의 어색함이 꼭 90년대 마이티 몰핀 파워레인저를 보는 것 같은 인상을 주죠. 굉장히 유치한 장면이지만 또 이게 고스트버스터즈다운 매력이기도 합니다. 고스트버스터즈가 진지하고 완성도 높은 영화라 좋아했던 게 아니니까요. 이보 샨도르는 고저 부활의 흑막이고 1편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진정한 악이지만 고저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허무하게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비는 자신의 비장의 무기를 선보이는데
what do you call a fish with no eyes? 아, 이과식 농담 제발. 어쨌든 고저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한 지옥의 악마조차 당황하게 만드는 PB의 불지옥 이과 농담에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준비한 트랩이 발동, 문지기를 흡수하고 칼리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달아나는 과정에서 엄마 칼리는 딸 PB의 모습에 깜짝 놀라는데 Phoebe, you're. I'm a scientist. 뭐? 과학자? 아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과학자의 의미가 변했나요? PB는 지금 과학자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잘못된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휴대용 입자가속기로 양전자 빔을 내뿜으면서 유령 퇴치하러 다니면 과학자 되는 겁니까? 그냥 퇴마사 아닌가요? 아니면 이건 퇴마라는 것 자체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질서에서 어긋난 존재를 없애는 것이고, 과학자는 어떤 질서나 법칙,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목표니까 맞아떨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태어난 것들을 물리치고 물리적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PB의 목표는 어쩌면 진짜 과학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인지도 모릅니다. 이러니까 말이 되네요. PB 과학자 맞네요. 과학하시는 분들 뭐 하십니까? 얼른 귀신 퇴치하러 가시죠.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이어집니다. PB는 할아버지가 준비한 농장의 트랩을 발동시키려고 하지만 작품 초반에 나온 것처럼 전력이 부족했고 결국 고저를 잡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딘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Hey, Flat Top! Have you missed us? 제가 빌머리 아저씨 저 늙은 모습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원조 고스트버스터즈가 자기들 생업을 던져두고 예전처럼 유니폼을 입은 채 양성자 빔을 발사하는 모습에 열광하지 않을 20세기 세기 말의 소년소녀들이 있을까요? 빌머리는 그 중에서도 확실히 늙은 모습인데 이분은 좀비랜드에서도 이미 늙어 있었죠. 70대인데 80대처럼 보이는 걸 보면 원래 노안인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노안이라는 걸 보여주는 듯합니다. 아무튼 이 장면은 감동 그 자체죠. 대신 순간 차오른 감동을 치우고 보면 너무 아쉬운 장면입니다. 할배들 나와준 건 좋은데 기껏 등장하는 거 좀 멋지게 연출해주지 이게 뭡니까? 결정적인 상황에 와주는 건 좋지만 셋이 나란히 써서 광선 발사하는 걸로 끝내는 데다 그나마도 실패하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하긴 20년이 넘도록 일을 쉬고 있었으니 전성기의 기량이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내공이 있는 사람들인데 활약이 아쉽습니다. 할배들 멋있게 좀 연출해주지. 어쨌건 이 세 사람의 등장으로 이 작품은 완벽한 고스트버스터즈의 정식 후속작의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곤 스팽글러도 유령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해럴드는 사망했지만 다른 배우의 몸에 해럴드의 얼굴을 입힌 것이죠. 감동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령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딸을 그리고 손녀를 지켜주려고 했던 것이 드러나죠. 그동안 손녀를 이끌어주던 것도 이곤이었습니다. 팬으로서는 만족스러운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장면들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대사들. 아니 힘을 내면 뭐가 좀 바뀌나요? 방아쇠 세게 당기면 광선도 세게 나가는 그런 겁니까? 과학자인 PB에게 힘을 내라니 이게 무슨 드래곤볼도 아니고 에네르기파 쏘는 것도 아닌데 힘을 내서 뭐 하냐고요? 거기에 유령과 포옹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아니 감동은 좋은데 그렇다고 유령이랑 포옹을 해버리면 어떡해요? 유령이 물리적인 실체를 지녔다는 뜻일까요? 비록 1편처럼 파괴신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일행은 성공적으로 고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쿠키 영상은 문자 그대로 팬들을 위한 선물 그 자체였습니다. 시고니 위버가 쿠키에서 출연한 건데요. 빌 머리와 시고니 위버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자연스럽게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이분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며 함께 나이 먹고 함께 늙어간다는 생각을 하니 아련한 느낌도 듭니다. 영화적으로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를 높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단 스토리 진행은 너무나 진부했고 추억을 자극하는 감동적인 대목들은 좋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연출 역시 2020년대의 영화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후반부의 연출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PB에게 집중한 건 좋았지만 자연스레 다른 캐릭터들의 활약이 묻히는 것도 아쉬웠습니다.
이 꼬마들이 2대 고스트버스터즈가 되기에는 개성도 부족했어요. 캐릭터 컨셉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원조 할배들 중 리더인 피터의 유쾌한 입담에 비해 피비가 구사하는 이과식 농담은 너무 썰렁해서 그 경쾌한 분위기가 잘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시니컬하게 농담을 던지던 전대 고스트버스터즈의 태도는 이 모든 유령 사태를 하나의 경쾌한 소동극으로 보이게 만들 힘을 지녔거든요. 이번 작품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영화가 좋았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이 작품은 10점 만점에 4점 정도가 과하지 않은 평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고스트버스터즈의 팬들의 입장에서는 점수가 무의미할 정도로 만족스러웠을 거고요. 아마 9점이나 10점이겠죠. 이러한 상황을 전부 고려해서 저의 개인적인 점수를 주자면 저는 6점 정도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6점은 아주 만족스럽게 본 재미있는 영화라는 의미입니다. 거슬리는 대목은 있어도 빌머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된 거죠. 저는 벌써 이 작품을 3번이나 봤는데 안 질립니다. 다시 전작을 찾아서 볼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고스트버스터즈를 잊고 살았던 저에게는 의미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다만 특유의 주제가가 많이 나오지 않은 게 아쉽습니다. 영화에서, 게임에서 무수히 들었던 그 주제가가 20세기 아이들의 마음을 뒤흔든다는 걸 제작진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고스트버스터즈로 추억을 되새겨서 너무나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라이너의 컬처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